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.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는 범죄 피해 경험자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.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됐다던데 김진주 씨의 역할이 컸다네.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예, 김진주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곧 김진주 씨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. 김진주라는 이게 필명이라면서요? 어떻게 짓게 됐나요? 제가 사건이 있고 나서 머리가 다치면서 다리가 마비가 왔었거든요. 의사 선생님도 장애를 얻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지날 때쯤에 갑자기 발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발가락이 움직인 6월 7일에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날 탄생석인 진주를 필명으로 쓰게 됐어요. 진주가 조개 체내에 있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만든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게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김진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유, 회복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. 근데 이번에 또 책을 내게 되셨다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? 말 그대로 제가 사건을 겪으면서 있었던 피해자의 이야기인데요.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금 담고 싶었고, 네네. 저는 좀 모든 상황을 다 겪은 피해자다 보니까 이 많은 어려움들을 피해를 겪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도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어요. 네네.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그 누구도 될 수 있고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초기 대처가 달라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느낌으로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셨는지요? 굉장히 사실 모든 순간이 외롭고 네네. 어려웠는데요. 사실 네. 사실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되게 막막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저만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 건지를 모르니까 사실 어떻게 비판을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동안 또 이제 저희랑 또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을 때 나는 피해자인데 왜 수사 상황을 알 수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다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 김진주 씨 제안 받아들여가지고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한다 하던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이 재판 기록을 원래는 범죄 피해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거절을 하면 왜 거절하는지 알려줄 의무가 없었거든요. 네. 예. 그리고 재판부 재량으로 열람을 허가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받을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기록 열람을 하되 기록 열람을 해줄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연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기록 열람하겠습니다.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정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. 그리고 그걸 소명해야지만은 재판 열람권을 이제 열람을 안 할 수 있다, 안 시킬 수 있다 이거군요. 그러니까 열람은 무조건 해야 된다. 네. 1심 이후에 그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났어요. 그러면서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앞으로 바뀐다고요? 네, 저는 일단 성범죄가 2심 끝 부분에 밝혀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는데 네. 원래 피해자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국선 변호사 선임이 됐고요. 가해자는 모든 범죄에서 국선 변호사가 가능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무력감을 느꼈고 이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이젠 특정 강력 범죄랑 취약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하다고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
정말 바뀌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아니 그냥 금방 들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어떤 경우에든 선임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특정돼 있다. 이건 정말 불합리한데 아마 그런 일을 겪고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김진주 씨는 정말 이게 부당함을 알리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이런 변화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? 사실 안 좋은 의미로 처음에는 그날 죽었어야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예. 네.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래 왔었고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가해자의 형량은 바뀌었겠지만 피해자들의 제도는 절대 바꿀 수 없었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날 기적적으로 입주민분에게 발견된 것도 다리에 마비가 풀리게 된 것도 다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으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 인터뷰 음성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참 대단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피해자와의 연대를 위해 유튜브도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.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카페도 운영하고 계십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청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사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저 또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사람은 사람에게 치유된다고 하듯이 많은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그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국가도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꾸준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김진주 씨 덕분에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도 강화됐고 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도 다양하게 또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외에도 또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? 굉장히 많긴 한데요. 그 중에서도 저는 보복범죄와 관련된 이제 지금은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를 사고는 있지만 그게 모든 여보세요? 예, 김진주 씨 지금 전화 인터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. 예, 청취자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. 어쨌든 지금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김진주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예,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. 네, 그래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림이 울릴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피해자들이 모든 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. 저희가 주택 청약이나 실업급여나 이런 건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만 지금 온라인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는 복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범죄 피해자 휴직 제도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서 그런 것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김진주 씨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전혀 몰랐을 내용이다. 그지? 그렇죠. 아유 참 그래도 내 피해 받아가지고 내 힘든 것만 어떻게 수습하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제안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김진주 씨의 목표는 뭡니까? 일단 저는 범죄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요. 다 만드십시오. 진짜로. 정말 큰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께 저도 몰랐거든요. 제가 피해자가 될지 여러분들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김진주 씨였습니다.